안녕하십니까. 급판다TV의 정순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휴,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연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이제 여름 날씨다 보니까 이제 바깥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너무 뜨거워요. 전번에 35도까지 나가는데 진짜 무슨 그 현장에서 일 좀 하려고 엎드렸더니 아주 현기증이 팍 돌더라고. 근데 이게 지구 이렇게 그 뜨거운 여름 날씨가 과연 지금이 이제 지구 온난기죠. 지구 온난기가 이제 기후 온난기라서 지금 이제 기온이 조금씩 이제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귤이 재배 가능할 정도의 어떤 열대성 기후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홀로세라고 그러는데 지구 지질 연대로 따지면은 홀로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인류세로 바꾸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바꾼 것은 인간이 어떤 그 산업 활동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고 해서 인류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해서 이게 인류세라고 이제 붙이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캔슬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 기후에 기여되는 것은 극히 0.6% 뭐 그 정도밖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지구 온난화는 오히려 인간의 산업 활동과는 아무 무관하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구라는 게 어떤 지구 연대라는 것은 어떤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남이 하는 말에 의해서 그냥 들어서 뭐 그런 같다 그러 하는 것보다도 이제 책을 한 권 읽는 게 좋겠죠. 쭉 이제 이겁니다. 불편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구 엘고라는 사람이 기후를 가지고 이제 사기를 쳤는데 이걸 우리가 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동안 쭉 거기에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어떤 기후학자들이 쭉 연구한 것들을 어떤 도표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권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펜앤마이크라는 것에서 박서순 교수하고 정규재 씨가 나와서 그 채널을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것은 왜 내가 소개시켰냐면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한 거예요. 내 구독자는 별로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로는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이제 과거의 어떤 가장 패스트가 있었던 중세 시대나 로만 국속이라고 그러는가 중세 국속이 그 다음에 200년 전에 있던 마운드 국속이 이제 앞으로 올 소빙하기가 에디 국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나 어떤 계절이 유행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질병이 창궐하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런 때 소빙하기가 그런 시대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온이 평균 이하로 낮게 되면은 인류에게는 큰 재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이렇게 덥더라도 날씨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거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역대 과거의 어떤 온난기에 비해서는 가장 온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징후는 앞으로 빙하기 주기가 뭐 12,000년인가 뭐 그 정도 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15,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만 년의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이 간빙기가 12,000년이 지난 시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2,000년 후면은 빙하기가 오는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온난기는 어떤 궤도상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 어떤 뭐 전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죠. 그래서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고 그런가 뭐 그런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이 궤도가 타원 궤도를 돌다가 전 궤도를 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축은 이게 세차 운동이라서 지축 운동과도 또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역 시대에서는 원래 그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는 이렇게 그 태양이 지구가 어떤 그 태양의 전궤도를 돌므로써 기후가 이제 온화해지고 따뜻한 기후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생물의 대멸종이나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온난기가 오히려 인류에게 모든 인류뿐만 아니고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지질 연대에서 볼 때에 이런 그 온난기 때의 생물종이 대폭발을 했다고, 이게 정우 대폭발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질 연대는 외우고 있는데 그 지질 연대 성캄브리아기 대폭발, 트라이아스기 대폭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또 책을 다시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구가 그 최소한대로 지금의 온난기는 역대 지질 기후 도표에서 볼 때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은, 이 정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을 위해서 에어컨 틀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농부들 같은 경우에 한낮에 일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일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런 더위로 죽는 피해를 입는 사람보다 추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가 템즈강이 얼어붙었다는 마운드 곡석이라는 200년 전 1670 몇 년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그거하고 겹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어요. 경신대기근.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70년 80년이 지난 16세기 후반 17세기 초기겠죠. 그래서 1675년 71년 75년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영화 나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좀비 영화인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버리지 않고 그냥 소태 끓여 먹었다는 그런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식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더운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량 자원이 더 증대가 되고 100억이라는 인류를 먹여 살리고 오히려 식량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어떤 이게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서 이거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이렇게 인류의 어떤 인구 증가를 또 막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역 시대는 오히려 더 안정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후천 5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앞으로 2000년 후면 빙하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5만 년, 후천 5만 년과 2000년이 좀 매치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빙하기가 온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과학자들이 해결할 문제고, 오히려 이 인간의 산업 활동이 그 지구에 해수됐던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대기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런 소빙하기나 빙하기를 늦추는 어떤 결과가 오히려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모든 것은 판단을 할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빙하코를 이제 남극에서 빙하코를 채취를 하게 되면 80만 년까지 빙하코가 80만 년 연대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 나머지는 그 이상은 어떤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연구를 하겠지만은,
최소한 80만 년까지는 빙하코로서 이제 연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남극에 이제 빙하가 녹는 것은 해수면이 98년부터 해수면 상승이 이제 멈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대양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관계가 없죠. 쌤쌤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륙 빙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남극의 서쪽 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이렇게 활발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지질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어떤 따뜻한 해류가 저기 우리 세종기지가 있는 부근이 킹 조지 섬이라고 그쪽 부근으로는 따뜻한 해류가 접근하는 소용돌이치는 들어와서 이렇게 도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보고 기지 쪽이나 맥머드 기지 있는 쪽으로는 이게 지질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빙하가 좀 녹는 모습이 보이고, 오히려 대륙과 반대되는 그런 저쪽 해안에는 빙하가 이렇게 점점 더 쌓이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도 우리가 세종기지나 장보고기지가 나가 있지만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빙하의 어떤 해빙에 대한 그런 것만 강조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같이 이름 올리면은 그래도 이게 돈 쓴 예산을 투입한 그런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이제 빙하의 어떤 해빙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걱정만 걱정에만 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지연구소가 나갔다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국익 차원에서 가 있는 것이지 연구의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를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에 일단은 뭔가를 좀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납득할 만한 연구 성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